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푸미탐 총리 직무대행이 국경 지역 지뢰 사고에 대응하여 태국 주재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양국 간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7월 23일 오전부터 난주 전역에 비가 계속되며 난강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범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정오부터 무앙, 푸피행, 위앙사 일대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고 노약자 및 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난 시청은 공식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강 수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과거 수해 경험 지역 주민들에게 비상식량의약품 물품을 3일 이상 준비하고 전기 차단 가능성에 대비해 충전 장비 등을 마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여전히 폭우가 이어지고 있으며 와 강이 범람해 일부 가옥이 침수되고 수아와 수판 사이 도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패통탄 총리 대행 푸미탐은 전날 연립정부 만찬에서 탁신의 연설이 정부의 지속 가능성과 연립 정당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이라 밝혔으며 각 정당의 반응은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복귀 자신감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고 훈센과의 대화는 비공식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의원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며 법 해석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의장으로 참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식간 정부 대변인이 수완나품 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3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공항 개발 정책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105개, 두바이 97개, 이스탄불 93개, 로마 92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완나품 공항을 세계적 항공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항공산업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며 공항 수용 능력 강화와 함께 현재 세계 39위에서 향후 5년 내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연립정부 주최 만찬 행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를 지지해 준 각 정당에 감사를 표하며 총리직에 있지 않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도 내려놓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단결과 안정성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며 이는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이라 강조했습니다. 패통탄은 문화부 장관으로서 계속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자신과 연립정부 구성원 모두가 순수한 의도로 국민과 병사,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 다시 총리로 복귀해 국민과 국가, 국왕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7월 23일 외국 대사 및 군사 담당 외교관을 초청해 태국,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태국 군인의 지뢰 사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7월 16일 태국 군인이 지뢰를 밟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 현장 추가 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며 외교부와 안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이번 사건이 캄보디아의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할 방침으로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에 정식 항의 서한을 보내고 두 번째로는 오타와 협약 당사국 회의장국인 일본에 공식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가지뢰센터는 태국 군인이 지뢰를 밟은 우볼라 차탄이 청복 지역이 2020년과 2022년에 지뢰 제거가 완료된 안전지역이며 당시 1,300개의 폭발물이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PM2 유형의 인명살상 지뢰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전력공사는 태풍 위파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북부 중부 등 주요 지역 전력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을 준비 중이며 실익기 때문 현재 저수율 63%로 방류량을 줄여 하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7월 25일부터 다시 방류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전국 주요 댐의 평균 저수율도 63%로 수용 여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2025년 7월 보고서를 통해 태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1.8%로 내년은 2.9%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아세안 6개국 중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부진, 관광객 감소, 무역 긴장, 가계부채 부담 등이 태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GDP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 둔화되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ADB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프라 중심 경기 부양 정책이 향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7월 22일부터 4일간 방콕에서 시작했으며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경제 등 7개 분야의 진전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양국은 6월 서울에서 제6차 공식 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제7차 협상은 8월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동반자 협정은 개발 협력 조항을 포함하는 자유무역 협정 형태로 통상교섭차관은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개발도상국들과 유연하고 다양한 무역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교역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촌부리 박남웅의 한 농장에서 코코넛을 훔치다 붙잡힌 39세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코넛 20개 이상이 비료 포대에 담겨 몰래 숨겨져 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에이즈로 투병 중인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훔친 코코넛을 시장에 팔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코코넛 도난이 거의 매일 발생해 지금까지 200개 이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각 교육구에 태풍 위파에 대비한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으며 태풍 예상 경로상의 학교는 즉시 휴교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학교는 피품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며 위험한 수목은 사전에 가지치기하고 침수 시에는 지역 전력 당국과 협조해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